미아는 오랜만이네. 여긴 여전하구나. 지금은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지혜궁으로 가서 책이나 읽을까? 흐흐흐, 눈치챘군.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다. 네가 아는 페이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지금 네 앞에 있는 건 업그레이드 버전 페이몬이다. 더 새롭고 강력한 가이드용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돼 있지. 업그레이드 버전 페이몬은 지금 새로운 책을 읽고 싶도다. 그러니 당장 동행하거라. 히히, 이쪽이야. 내가 앞장설게. 저기 콜레이랑 키루스 아냐? 무슨 일이지? 가서 확인해보자. 그게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들 하잖아. 어차피 공부는 언제든 계속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우선시해야 하지 않겠어? 여행자랑 페이몬, 스마르로 돌아온 거야? 오, 너희구나. 오랜만이구만. 친구랑 놀러 온 거냐? 마침 아는 얼굴이 보이길래 인사하러 왔지. 그 할망구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최소한 토마토 재배 달인이라고 불러. 그게 나한테 더 걸맞은 호칭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불린 건 넘어가시는 건가요? 키루스가 기운이 넘치는 걸 보니 수메르에 별 문제는 없나 봐. 에이, 됐어. 난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엄청 신경 쓰고 있으면서. 그나저나 두 사람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어쩌다 마주친 것뿐이야. 현자의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콜레이가 교령관이랑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길래 대화가 끝나자마자 와서 물어봤지. 그런데 글쎄, 콜레이 이 녀석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아카데미아가 고문을 맡아달라고 했다지 뭐냐. 대단하다.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봐라, 나를 닮아서 겸손하기까지 해. 아니에요. 키루스님이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고문이랄 정도도 아니야. 그냥 조수에 가까워. 요즘 새학기를 맞아서 학생, 학자 할 것 없이 연구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 야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에 빠지는 일도 있어. 그래서 아카데미아가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야외 생존법이나 응급대처법 같은 걸 가르칠 생각이래. 그렇구나. 그럼 콜레이는 숲의 순찰대 대표로 우림 생존 가이드를 전수하겠네? 응, 대충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보다 훨씬 대단한 선배들도 많이 왔어. 장치를 해제하거나 마물을 쓰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칠 거래. 참, 그러고 보니 아카데미아의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열정 있는 지원자를 받는다던데. 혹시 관심 있으면 너도 참여해봐. 오, 잘했다 콜레이. 여행자 같은 실력자를 끌어들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야. 참고로 말해주자면 아카데미아가 이번 프로젝트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할당했다더군. 콜레이도 참여하는데 우리가 안 도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치, 여행자? 우와, 잘됐다. 프로젝트 장소는 아루마을 쪽에 있어. 나도 이따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번엔 타이너리 스승님이 안 계셔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 맞아.
아카데미아의 평가는 그렇다 쳐도 나랑 여행자의 눈은 믿을 수 있잖아? 거기에 이 몸도 있지. 내 사람 보는 눈은 토마토를 고를 때만큼이나 정확하다고. 감사해요. 그나저나 타이날이랑 애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스승님이랑 숲의 순찰 때는 다 잘 지내고 있어. 참, 스승님한테 사이노 씨랑 세토스 씨가 간다르바 성곽을 방문할 거라고 들었는데 업무 때문에 오시는 거려나? 그 둘이 왜 같이? 설마 카드 게임 하려고 가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 세토스 씨는 다른 사람들이랑 온다고 했거든. 그때는 이미 아카데미아 일을 돕기로 결정한 후라 바빠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 그렇구나. 어쩐지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응, 다들 너희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좋구만. 친구라는 건 이렇게 밥도 먹고 카드 게임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나피스 놈처럼 무슨 일 있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럼 젊은 애들끼리 회포 잘 풀어라. 난 이만 가마. 또 보자고. 조심히 가세요. 이제 나도 슬슬 가야겠어. 그럼 먼저 가볼게. 준비되면 아루마을로 와. 콜레이의 활약이 기대되는걸? 타이나리네 집이... 여기야! 사이노, 세토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잘 지냈어? 오라? 얘는 레일라 아냐?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나? 페이몬이랑 여행자구나. 어서 와. 근데 미안. 지금은 좀 바빠서 제대로 맞이해주기 힘들 것 같아. 아,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살펴봤는데 레일라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더라고. 이제 정신착란에 빠질 일은 없어. 피곤한 상태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뿐이지. 잠깐만 기다려. 진정 효과가 있는 향을 좀 만들어 올게. 그동안 너희가 상황을 설명해 줄래? 알겠어. 요약하자면 세토스와 침묵의 신전 사람들이 사막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레일라를 구출했어. 구출? 그럼 꽤 심각한 상황 아니야? 사이노, 너무 과하게 요약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된다고. 어쩔 수 없잖아. 아직 당사자에게 자초지종을 못 들었으니까. 현재로선 단서가 한정적이야. 죄송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달은 몇 개일까? 오는 내내 저 말을 반복하더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 못하는 것 같았어. 침묵의 신전 사람들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기억을 되살려내지는 못했지. 증상이 숲속의 방언기에 빠진 학자와 비슷한 것 같아서 타이나리에게 데려온 거야. 경험이 풍부한 숲의 순찰관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었지. 타이나리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기억을 되찾지 못한데도 두통 정도는 나아지겠지. 제르도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말만 해댔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 미안. 여행자랑 페이모는 잘 이해가 안 되지? 레일라는 여기서 쉬게 두고 둘은 나랑 같이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 그쪽이 더 설명하기 쉬울 거야. 그래, 그럼 난
여기서 타이나리를 기다리고 있을게. 환자도 돌볼 겸. 그럼 가자. 참 이상한 일이야. 대추 여자는 대체 누구를 화나게 한 거지? 할 수가 없네. 제릴, 아직도 대추야자 생각 중이야? 사인호 불러서 농담 하나 더 해달라고 할까? 입 다물겠습니다. 이쪽도 어디 대단하신 분인가요? 맞아. 사인호의 카드 친구지. 역시 사막으로 돌아갈래요. 저기 대추 여자가 누구를 화나게 했다는 거야? 사인호는 빼고. 대추야자 이야기도 좋지만 일단 소개부터 할게. 이쪽은 침묵의 신전의 일원인 제르야. 제르, 여행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물론이죠. 결투 의뢰의 참가자이자 수메르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 영웅도 조사에 합류할 거야. 그러니 네가 겪은 일을 얘기해줘.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도 진상이 궁금해질걸? 어떻게 된 거냐면 얼마 전에 사막 답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래늪에 빠져버렸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평범한 모래늪이 아니었던 것 같아. 분명 늪에 빠졌는데 처음 보는 유적으로 떨어졌거든. 근데 모래늪에서 가라앉을 때 내가 허둥지둥대다가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나 봐. 갑자기 엄청난 양의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그걸 지식이라고 해야 할까? 잘 모르겠어. 그때 내 머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거든. 비유하자면 작은 주머니에 대추야자 수천 개가 쑤셔 넣어지고 있어서 주머니가 터지지 않게 막느라 바빴다고 할까? 미안. 또 대추야자 이야기를 해버렸네. 괜찮아. 어차피 곧 대추야자 이야기를 할 거였잖아. 그것도 그러네요. 아무튼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싶었을 때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던 생각들이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대체됐어. 대추야자를 먹지 마. 그는 이렇게 말했지. 뭐? 믿기 힘든 이야기인 거 알아. 하지만 그 한마디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도 몰라. 남자 목소리였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모르게 되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반복해서 읊조리기 시작했거든. 다행히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압박감은 사라졌지만 요 며칠 내내 머릿속엔 대추야자를 먹지 말라는 말만 계속 맴돌았지. 그 말만 계속? 그럼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지 않나? 그래, 그렇다니까. 대체 대추야자가 그 존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뭐 세상에는 단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고양이? 여기서 고양이가 왜 나와? 나도 묻고 싶다. 그 황폐한 유적에 고양이가 왜 나오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뇌가 곤죽이 된 것 같은 상태에서 길을 안내하는 듯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세토스님이 사막 한복판에서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엄청 무서웠어.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나한테 대추야자를 먹지 마 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했구만 뭘. 미안. 동료를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다만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었거든. 만약 그 대사가 레일라의 것이었으면 진짜로 섬뜩했을 거야. 공포라는 건 미지에서 비롯되는 거잖아. 우린 대추야자는 잘 알지만 밤하늘에 걸린 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요? 만약 대추야자 속에도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대추야자 껍질에도 달이 떠 있을지 모르죠. 오,
일리 있는 말이네. 대추야자를 얕보지 마십시오. 알겠어. 나한테서 대추야자의 존엄성을 지켜냈네. 그러니까 레일라도 여기 제르랑 비슷한 상태라는 말이야? 응, 그런 것 같아. 그때는 제르를 치료하는 게 급선무라 현장에 간단한 표시만 해놓고 왔어. 나중에 다시 가서 조사할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제르의 상태가 호전된 후에 다시 돌아가 봤더니 정확해. 같은 곳에서 비슷한 증상에 빠진 피해자가 연속으로 발생했다면 그 장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레일라를 데려온 후 나는 침묵의 신전 사람들을 불러 사건 현장에 경고판을 세우고 그곳을 순찰하게 했어. 세 번째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너희가 오기 전에는 레일라의 상태가 안정되면 사이노, 타이나리와 같이 그곳에 가서 조사하기로 한 참이었고. 맞아. 그리고 두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 더 있어. 제르, 들려줄 말이 더 있지 않아? 방금 어디까지 말했었죠? 대추야자 때문에 끊겼는데. 아, 맞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가는데 대추야자를 먹지 말라던 목소리가 이렇게 중얼거렸어. 아직도 툴레이툴라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군.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그거 내 얘기였을까? 뭐, 내 조상님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서 내가 그쪽 혈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역시 기억하고 있었구나. 우리 침묵의 신전의 발원지를 말이야. 타이나리는 툴레이툴라의 후손이고 나랑 사이노와 밀접한 관계인 헤루마누비스는 툴레이툴라의 창시자 중 하나였어. 그리고 난 침묵의 신전의 수장이지.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문의 사건을 좌시할 수는 없어. 이건 모두의 문제야. 형제들을 잊을 수는 없지. 거봐, 너도 끼게 될 거라고 했지? 아무튼 제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타이나리도 슬슬 작업을 마쳤을 테니 레일라의 상태를 보러 가자. 침묵의 신전에서 본 기록에 따르면 과거 사막인들은 고양이를 많이 키웠다고 하던데 혹시 내가 본 게 고양이 선조의 망령은 아니겠지? 좀 어때? 대답하기 힘들면 굳이 말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틀 정도 잠을 못 잔 느낌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아니, 잠깐만!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상태는 정상이 아니잖아! 아, 역시 여행자와 페이몬이었군요. 어쩐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싶었어요.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레일라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이건 이제부터 사과할 일이 있어서예요. 아까 머리가 어지럽긴 해도 여러분이 한 대화는 다 들었거든요. 제가 겪은 일을 궁금해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머리도 아직 아파? 아니요, 머리는 괜찮아졌어요. 선배의 향 덕분이에요. 가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만 빼면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나마 기억나는 건 관측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랑 어느 순간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는 것,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이 한마디뿐이에요. 하늘의 달은 몇 개일까? 세토스, 제르 씨도 이런 식으로 기억이 없었어? 조금 달라. 제르도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잘려나간 부분은 없었어. 무언가와 접촉한 것, 목소리를 들은 것, 툴레이툴라,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 출구를 찾은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지. 고양이... 너도 들었어? 네, 얘길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나요.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잘못 들은 줄만 알았는데. 그럼 두 사람은 거기서 두 가지의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거네? 머릿속에서 특정한 말이 반복되는 것과 고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 것. 정보가 너무 부족해. 그러게. 왜 그래? 어디 또 불편해? 아니요. 그때 제 기억에 공백이 생긴 게 제가 몽유 중이었기 때문인가 해서요. 동급생이나 친구들에게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가끔 제가 무언가를 하거나 어디를 가도 정작 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저도 영문을 모르는 일이라 평상시엔 잘 밝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다시 현장 조사를 할 테니까 직접 두 눈으로 판단하면 되겠지. 네, 알겠어요. 그럼 혹시 저도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때까지 컨디션을 완벽히 회복할 것. 그때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고민해 볼 거야. 근데 너 사막에 가도 괜찮겠어? 사막에만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줄래? 뭐랄까, 선조와 관련된 일이라 나도 조금 궁금하거든. 꼼꼼히 준비하고 대낮 시간만 피해 다니면 아마 괜찮을 거야. 게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처치를 할 의사가 있는 쪽이 좋지 않겠어? 그렇지. 무슨 일이 생기는 게 그 의사만 아니라면야.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의사를 집으로 데려가주면 고맙겠어. 그래. 그럼 아까 상의한 대로 이틀 뒤에 만나자. 나랑 제르는 먼저 침묵의 신전으로 돌아가서 미리 자료를 확인해 볼게. 나중에 보자. 잘 가. 레일라는 어쩔래?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으면 방을 따로 마련해 줄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는걸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저도 숙소로 돌아갈게요. 정말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가다가 또 잠들거나 하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가서 해야 할 일도 있고요. 지도 교수님과 동급생들에게 무사하다는 소식도 전해야 하고 전체 관측 일정도 조정해야 하거든요. 제대로 일을 마무리해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아, 그러면 되겠다. 부탁 좀 할게. 혹시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와서 진료받아. 꼭 타이나리 말 들어. 안 그러면 맛없는 걸 먹여서 벌 주려고 하거든. 그게 무슨 벌이야. 감기 걸려서 왔길래 담백한 음식을 먹여준 거지. 어차피 너 그때 몸 상태로는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을걸? 그랬구나. 난 내 위장이 맛이 가서 음식도 맛이 간 줄 알았지. 진지한 대화가 끝나니까 바로 농담을 시작하는 건가? 세상에, 또 시작되는 거야? 괜찮아, 페이먼. 네 마음 이해해. 정 듣고 싶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으면? 여행자가 페이몬의 혼을 쏙 빼면 되지 않을까? 혼이 쏙 빠지는 게 이 농담을 듣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있잖아, 약속 하나만 해줄래? 어? 으이, 나 안 해. 내가
우리가 졌어. 졌으니까 얼른 가자. 그래, 조심해. 나도 내 정신줄 좀 붙잡아야겠다.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훈련의 결실인가? 여행자의 유머 감각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어. 그래서 좋아?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는 기분이야. 콜레이가 아카데미아 쪽에 도움을 주러 갔는데 잘하고 있나? 네가 한번 보러 가봐. 나 여기서 밥 먹는 거 아니었어? 대추야자 달. 대추야자 달. 대충 하자 달. 나도 이상한 바이러스가 옮은 것 같아. 머릿속에 온통 대추야자랑 달 생각뿐이야. 뭔가 정신 차릴 만한 걸 찾아야. 저거다! 저기 커피숍이 있어. 커피 한잔 하면서 정신 좀 차리자. 죄송해요. 갑자기 졸음이. 혹시 내가 계속 중얼거려서 졸리게 만든 거야? 미안해. 저기 내가 대신 커피 쏠게. 응? 그렇게 말하면 내가 평소에 째째하게 구는 것 같잖아. 오늘은 이 페이몬이 얼마나 통이 큰지 보여주겠어. 넌 여기서 레일라를 돌봐주고 있어. 내가 가서 디저트랑 커피 사올게. 어디 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야 돼. 이 아이는 늘 이렇게 무리한다니까.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구나.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말이야. 그건 그렇지. 이 아이, 즉 나를 위해, 그리고 너희의 안전을 위해 이 아이가 잃어버린 기억을 채워줄게. 맞아. 이 아이는 안 그래도 새 과제 때문에 정신 상태가 안 좋았어. 게다가 그때는 별 하늘에 집중하고 있었지. 위기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어. 최적의 별 관측 지점에 모래늪이 있었을 줄이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니 주변을 살필 여력도 없었나 보네. 그런데 모래늪이 이런 곳으로 이어지다니. 사막에 흔히 보이는 유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네. 나가는 길을 찾아보자. 레일라야. 이번에는 정말 귀찮은 일에 빠져버렸구나. 이 문은 옆에 있는 장치로 열 수 있는 것 같아. 역시. 뭐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 이런, 깨어나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만, 이게 다 뭐지? 엄청 많아. 이해가 안 돼. 어디, 나, 돈다, 바다. 하늘에 달은 몇 개일까? 하늘에 달은 몇 개일까? 다행이다. 머릿속에 무언가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이 멈췄어. 하늘에 달은 몇 개일까? 머리는 아직 아프지만 어지럽지도 않고 길도 잘 보여. 근데 하늘에 달은 몇 개일까? 대체 뭐지? 머릿속에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아. 이건 무슨 뜻이지? 하늘의 달은 몇 개일까? 아니, 하나뿐이지 않나?
고양이? 분명 방금 전에도 환청이 아니야. 진짜 고양이야. 그런데 왜 이런 곳에? 하늘에 다른... 그만! 소리를 따라오라는 건가?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 레일라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따라 빠져나왔어. 그건 또 다른 내가 깨어난 후에야 자리를 뜨는 것 같았어. 참 착한 고양이였지. 생각해보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건 그 장치와 접촉한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 선배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사막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신비한 물건이 많으니까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큰 사건을 만드는 것도 있는 거지. 아, 그랬지? 네가 베테랑 모험가라는 걸 깜빡할 뻔했네. 하지만 우산을 든 사람도 비에 젖는다는 거 잊지 마. 알 수 없는 물건에는 가급적 손대지 않도록 해. 아니야. 넌 이 아이와 위험한 곳으로 향할 동료잖아. 네 안전은 곧 레일라의 안전이기도 하거든. 내가 할 말은 이 정도야. 마침 커피도 왔네. 여행자! 나 좀 도와줘! 오라, 잠들었던 건가요? 예? 나한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있었다니! 그럼 내가 사준 커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졸려지려나? 그렇게 훌륭한 음료라면 출근하고 나서 마셔야겠군. 아니지! 일할 때 졸면 어떡해! 오라? 우와! 삐빠! 아니라 아라이탐 카베! 안녕! 아, 그리고 메흐락도 안녕! 미안. 얘기 나누던 중이었어? 레일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방금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아직 덜 깨서 그래요. 이런, 미안하게 됐네. 우리가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깼구나. 아니요, 오해예요. 죄송해요. 응? 어디가? 방금 왔으면서. 할 일을 하러. 에? 무슨 일? 커피콩 사기. 메흐락! 메흐락은 왜 따라가는 거지? 뭐 저긴 내버려둬.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지.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건 즉 모험 생활과 학업 생활 둘 다 바쁘다는 거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사막은 우호적인 곳이 아니긴 하지. 표정을 보아하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보네. 아, 말하기 곤란한 일이면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난 사막에서 공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아니요, 선배에게 숨기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선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을까 봐요. 아, 그런 거라면 신경 쓰지 마. 요즘 아주 한가하거든. 뭐야, 나도 제대로 일하고 있거든? 그런 식이면 너야말로 맨날 놀면서. 난 평소대로 지내는 것뿐이야. 그게 더 열받아.
이 자식 때문에 이야기가 끊겼네. 어디까지 말했더라? 사막에서 일어난 문제. 너 다 듣고 있었구나? 왜 또 갑자기 입을 다물어? 야, 못 들은 척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군. 봐, 얘야말로 한가하다니까. 그럼 혹시 조사대에 사람 더 안 필요해? 선배도 같이 가시게요? 응, 내가 예전에 사막의 무덤을 조사하며 쌓은 경험과 고대 문자에 대한 이 녀석의 지식이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게다가 조사대 멤버도 익숙한 녀석들인 것 같으니 서로 돕기도 편하고. 거기에 나도 포함되나? 내가 널 모르냐? 어차피 궁금하다고 말한 순간부터 낄 생각이었으면서. 뭐 그렇긴 하지. 게다가 이 가방 녀석도 아까부터 들뜬 눈치고, 어쩌면 기계 생명체도 고향을 그리워할 줄 아나 보지. 아, 그러고 보니 메흐락의 동력 코어는 사막의 부품으로 만들었었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두 분 정말 진심이세요?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을 많이 모아가야지. 밖에서는 친구끼리 의지해야 해. 천만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우리는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올게. 이 녀석은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아마 짐 싸는 법도 까먹었을 거야. 그건 문제가 안 돼. 어차피 누군가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생각은 없냐? 나? 난 응원 담당이야. 아주 고마워 죽겠네. 그럼 이만. 나중에 봐. 카베 너도 그만 째려보고 포장한 커피콩 챙겨가는 거 잊지 마. 이제 아카데미아에 거의 다 왔네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도 괜찮아요. 커피 고마워요, 페이몬. 덕분에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네, 그럴게요. 최대한요. 그럼 무별의 가호 아래 다들 오늘 밤 좋은 꿈 꾸세요. 지도를 보면 이 근처 같아. 그러고 보니 아까까지는 못 느꼈는데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아? 저기 타이날이랑 애들이야. 다들 일찍 왔네. 사막의 더위는 평범한 사람도 오래 못 버틸 정도니까 대낮을 피해 움직이는 게 낫지. 안녕, 우리 왔어. 시간 맞춰 왔네. 아직은 별로 덥지 않고 수분도 충분히 보충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레일라 말대로면 이제 두 사람만 더 오면 되나? 제레는 여기 남을 거야. 만약 우리가 제때 안 돌아오면 제르가 구조대를 이끌고 움직이기로 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대비했네. 우리도 키로스 씨한테 말해뒀어. 한동안 아루마을에 머무실 예정이라 도움이 필요해지면 바로 와주실 거야.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으니까 나도 긴장이 풀렸어. 네, 푹 잤어요. 며칠 전 일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특별히 휴가를 내주셨어요. 연구 주제는 일단 푹 쉬고 나서 생각하라면서요.
그럼 네가 다시 사막으로 조사 나가는 것도 알아? 네, 교수님도 처음엔 말리셨는데 대풍 기관님도 함께 간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보내주셨어요. 역시 믿음직하네, 사이너. 왜 그래? 아까부터 말도 안 하고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말을 잘하려면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 중이었어. 아라이탐, 카베, 이쪽이야. 이런, 마침 하나가 생각난 참이었는데. 그래.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우리 서기관님과 명성이 자자한 건축가님 왔어? 에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유명한 게 왜 나뿐이야? 이 녀석도 사이노나 데히아 닐루처럼 유명인 아니었어? 너에 비하진 못하지. 일개 아카데미아 직원에게 무슨 명성이 있겠어? 시치미 떼기는 네 말의 힘이 얼마나 큰데. 저번에도 직권을 행사해서 지혜궁에 새로 들어온 책을 빌렸잖아. 책을 빌리는 건 직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 헐씨구, 내가 그걸 모르겠냐? 말은 그렇지만 서기관이라는 직함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그럼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께 아카데미아의 직무 분배에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그래?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티격태격하는 건 여전하네. 메으락도 안녕? 역시 카베 조수답게 의욕이 넘치는구나. 자, 그럼 어떤 미지의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빨리 움직이자. 너 혼자 위험을 무릅쓰게 할 수는 없지. 제르, 여기가 입구 맞지? 네. 좋아.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자. 조심히 잘 갔다 와. 바깥 일은 나한테 맡겨. 입안이 모래투성이야. 모래에 빠지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진짜로 모래늪에 빠지면 숨쉬기도 어려울 거야. 방금 그 느낌은 모래를 통과한 후 어딘가로 전송된 것 같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페이모는 실수로 모래를 먹었을 뿐이라는 거네. 웃지 마. 나만 그랬을 리가 없어. 봐. 뭘 웃어? 네 신발에도 모래가 들어찼을걸? 조심해. 왜 이런 곳에 마무리? 제르한테 이런 얘긴 못 들었는데. 제르는 안 마주쳤겠지? 우리가 운이 안 좋나 봐. 아니, 무슨 시작부터. 괜찮아. 액대 많은 셈 치지 뭐. 그럼 남은 길은 순탄할 거야. 응, 물론이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봐. 계속 나아가려면 이 잠긴 문을 지나야 할 것 같아. 또 두근두근 열쇠 찾기 시간인가? 나랑 여행자의 모험 경력이면 7걸음 안에 찾아낼 수 있어. 우리가 찾아볼게. 메흐락, 설마 진짜로 여기가 네 고향인 건 아니지?
메으락이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아 보여. 기계 생명체도 향수를 느낀다니 새로운 발견이군. 메흐락이 앞장서서 안내해주면 아마 안전하겠지? 카드가 와줘서 진짜 다행이야. 네가 없었으면 문 하나도 못 열었을 거야. 에이, 아니야. 그런 말은 메흐락한테 해줘. 근데 이러다가 최고의 가이드라는 호칭을 가방에게 빼앗기는 건 아니겠지? 감동적이긴 한데 왠지 더 슬퍼졌어. 다들 좋은 소식이야. 아직 우리 중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문이 3개나 있네요. 머리를 나눠서 움직일까? 아, 참고로 이건 인원을 나눈다는 뜻이지 다른 불길한 뜻은 없어. 그래, 알지. 동감이야.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되돌아오자. 우와, 왠지 떨려. 그럼 인원을 어떻게 나누지? 나는 무조건 여행자랑 같은 팀 할래. 옛날 생각나네. 지난번 사막에서 우리 셋이 만났을 땐 너희가 내 상대였지. 내가 좋아하는 복수의 시간인가? 분하면 언제든지 해도 좋아. 스릴 넘치는 결투를. 왜 중간에 말을 멈춰? 내가 말릴 줄 알았어? 돌아간 후에는 뭘 하든 너희 마음대로 해. 지금은 할 일에 집중하고. 정말 큰 공간이네. 용도가 뭘까? 왜 그래? 뭔가를 밟은 것 같아. 석판인가?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먼지에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이네. 어? 이거 봐. 이 모양 저쪽 바닥에 있는 자국이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 가서 맞춰보자. 진짜 들어맞네. 그렇다는 건 이런 석판이 3개 더 필요하다는 거겠지? 다 같이 찾아보자. 발밑 조심해. 찾았다. 가장자리 조심해. 좀 따갑네. 여기 3번째도 찾았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 저기 봐. 고양이야. 저게 제르씨가 말한 그 고양이인가?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 없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게다가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더 찾았다. 고마워, 야옹아. 야옹이라니. 그런 단어가 네 입에서 나오니까 엄청 이상해. 그건 네가 선생님이 토마토랑 이야기하는 걸 못 들어봐서 그래. 어쨌든 이걸로 다 됐다. 이제 위에 쌓인 먼지를 어떻게 치울지 생각해봐야겠어. 봐, 태풍, 기관이야. 솔직히 말해. 너 이 말할 순간만 기다렸지? 일단 장치부터 가동하자. 진짜 됐어. 위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네. 이건 3명의 헤르만 우비스? 아니야. 귀가 서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게, 내 모자만큼 멋있지 못해. 염소, 따오기, 그리고 악어. 역시 식물학자라 그런지 동물도 잘 구분하네. 칭찬 고마워.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셋이 네가 전에 말한 저광의 7 기둥을 닮았다는 거야. 네 말대로야. 이 셋은 우리의 옛 동료지. 누구? 우리? 농담이고 이 세 사람은 과거 헤로마노비스의 동료들이야. 그중 가운데는 염소왕, 재상들의 재상, 헤리샤프, 마신 아몬이 가장 아끼던 재상이었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막의 부왕이자 저광의 7 기둥 중 수장이었다고 해. 헤르마 누비스보다 더 대단하다니. 염소왕 약간 뿔나네. 미안, 나도 모르게. 솔직히 방금 건 좀 웃겼다. 진짜? 이거랑 비슷한 농담 엄청 많은데.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리고 이쪽은 악어왕, 통솔자들의 통솔자, 소베크. 이름 그대로 전장의 용맹한 지휘자이자 모든 전쟁병기의 통솔자였어. 마지막으로 이쪽은 따오기왕, 서기관들의 서기관, 토트야. 기억력이 좋네. 내 카드 암기력과 맞먹을 정도야. 서기관이라 혹시 아라이탐처럼 서류라도 관리했나? 아라이탐은 서류만 관리해? 아카데미아의 서기관이 꽤 한가한 보직인가 보네. 녀석의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별로 바쁜 것 같진 않았지. 아카데미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따오기 왕은 결코 문서 관리자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어. 침묵의 신전 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저광의 가장 지혜로운 일면을 대표했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 사막의 문자와 마법을 발명했거든. 그럼 정말 엄청난 사람이네. 대단한 동물이기도 하고. 근데 왜 3명만 새겨져 있지? 다른 동료들은? 글쎄, 이 셋이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닐까? 우리 새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석판에 그림 새겨달라고 할까? 그냥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 장난은 이쯤 하고 여기 좀 봐. 석판 구석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오, 정말이네. 게다가 사막의 고대 문자야. 따오기 왕이 너에게 남겨둔 과제인가 봐. 잠시만, 해석해볼게. 재상은 어질지 않고 서기관은 지혜롭지 않으며 통솔자는 바르지 않구나. 나의 최후는 인간의 최후가 아닐지어다. 그대들에게 피안의 영혼을 하사하노라. 뭐지? 이들이 아루로 갔다는 건가? 스스로 원했던 것 같진 않아. 피안의 영혼. 모든 사막인들의 최종적인 꿈의 땅이지. 하지만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한다면 그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일 거야. 게다가 이 내용을 보면 저광은 새 신하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하사한다는 건 상이든 벌이든 모두 왕의 은총이라는 느낌인가? 갑자기 염소왕한테 뿔 안 나도 될 것 같아. 역시 똑같은 농담을 2번 하면 재미가 대폭 줄어드는군. 그럴 수가. 석판에서 알아낼 만한 내용은 이게 다인 것 같아. 이동할까? 그래, 가자 빨리. 엄청 빨라. 평소에 집안일 할 때는 저렇게 빠른 걸 본 적이 없는데. 야, 같이 가. 원래 정찰꾼은 선두에 있어야 하는 법이니 내버려둬.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수리는 내 몫이라고. 그럼 네가 앞장설래? 반박할 말이 안 떠오르니까 잠깐만 있어봐. 천천히 생각해. 어? 메흐락이 멈췄어. 왜 그래? 뭐 찾았어? 뭔가가 모래로 덮여있군. 그럼 같이 꺼내보자. 오, 석판이야. 잘했어, 메흐락. 어디 봐. 어떤 그림의 일부인가? 저쪽에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분명 다른 조각도 있겠군. 같이 찾아보자. 뭐야? 갑자기 앉아버리면 어떡해? 아, 메으락이 도와주는 거 아니었나? 우리도 해야 돕는 거지. 설마 전부 메흐락한테 떠넘기고 보고만 있을 셈이야? 넌 보고만 있지 못하겠지. 당연하지. 난 할 수 있어. 너 이... 봐, 옛 기억이 떠오른다. 이 자식과 같이 일했을 때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 효율이 좀 낮군. 이쪽은 내가 맡을 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맡아. 하나 찾았어. 좋아, 좋아. 이게 다인 것 같아. 하나로 딱 맞춰줘. 근데 어떤 모습인지 잘 안 보이네. 뒤돌아봐. 어? 자, 아, 이거 강풍을 일으키는 장치지? 이걸로 석판에 모래를 날려보낼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야! 내 걱정은 마. 여기 앉아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진 않을 테니까. 그냥 좀 더 가까이 앉아볼래? 수메르 성까지 확 날려버리게? 됐다. 근데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크지? 그리고 이 부서진 왕관, 무언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봐, 구석에 글이 있어. 따오기 왕은 젊은 귀족에게 화답하여 그가 원하던 지혜를 하사했다. 그러나 나약한 왕관은 결국 거짓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구르다지. 그 이름을 여기에 남긴다. 구르다지? 역사책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야. 나라를 구하려 했던 젊은 귀족이자 한때 사막을 통일했던 왕. 그래. 하지만 그 수단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지. 오랜 통치를 이어가는 동안 그는 가족과 자신을 지지해준 귀족들을 배신했어. 결국 적에 의해 궁지에 몰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모든 게 이미 늦어버린 후였지. 역사 속엔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당연한 일이야. 인간은 늘 같은 우를 범하기 마련이니까. 여기 적힌 건 따오기 왕인데 그림은 고양이네? 혹시... 지금 이 석판은 고대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로서 신뢰성이 높아. 이 고양이는 따오기 왕의 대행자거나 따오기 왕의 화신 그 자체겠지. 고대의 기록에는 지위가 높은 자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과장의 기법이 자주 사용되곤 했어. 게다가 기억나? 레일라와 제르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 거. 그러니까 전설 속 저광의 7기둥 중 하나인 따오기 왕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것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진짜로 고양이가 있잖아. 오, 메흐락이 고양이를 쫓아간다. 아무래도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군. 따라가자. 그래, 가자. 고양이가 사라졌어. 하지만 메흐락이 이걸 찾게 도와줬지. 와서 봐봐. 어. 이건 아까 본 석판이랑 비슷하네. 알겠어. 쉬고 있든가. 하여간 게으름 피우긴.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 그림이야. 하지만 위에 적힌 이야기는 달라. 따오기 왕은 지니의 피가 흐르는 무용수에게 화답해 그녀가 원하던 지혜를 하사했다. 그러나 적은 그녀의 가족을 죽이려 했고 뱀의 독은 그녀 스스로 택한 최후가 되었다. 마카이라. 그 이름을 여기에 남긴다. 멸국의 요녀? 들어본 적 있어? 물론이지. 난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막에 관한 여러 논문에 언급된 걸 봤지. 내 기억으로 그 여자는 구라바드의 왕에게 곡물로 보내졌다가 훗날 기회를 노려 그 폭군을 죽였어. 복수에 성공한 후에는 오랫동안 왕후의 자리에 있다가 반란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지. 내가 본 문헌의 내용과도 거의 일치해. 그런데 이 석판을 보니 왕후도 따오기 왕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군. 지혜를 하사했다는 말이 신경 쓰여. 구루다지와 마카이라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를 안내해준 고양이가 정말 따오기 왕과 관계가 있다면 또 그렇게 나쁜 인물 같지는 않은데. 인간은 복잡한 존재야. 신의 신하든 얼마나 많은 지혜와 힘을 가졌든 예외는 없지.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계속 가보자. 레일라,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기억 좀 떠오르는 거 있어? 죄송해요. 솔직히 이곳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척 신선한 경험이에요. 늘 별하늘만 관측하느라 유적 내부를 살필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는 내가 레일라의 선배인가? 레일라, 우리 뒤에 잘 붙어서 따라와. 천장이 엄청 높네요.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사람이 생활한 흔적이 거의 없어. 옛날 사람들은 되게 지루했겠다. 맨날 천장만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옛날엔 천장에 천문도를 그려놓기도 했대요. 별의 궤적을 더 잘 관찰하려고 지붕을 투명하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집안에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다니. 저기 보세요. 위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나 날 수 있었지? 잠시만 기다려. 이 모험가 페이몬이 금방 확인하고 올게.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선반이랑 책상, 항아리, 온갖 자료. 나머진 먼지랑 모래뿐이야. 정말 가서 뒤져보게? 완전 설득력 있어. 빨리 올라가서 확인해보자. 감나가는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 네, 딱 붙어서 따라갈게요. 대충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사막의 고대 문자로 된 자료였어요. 이 몇 장만 달라요. 이것도 오래되긴 했지만 필체가 똑같아서 다른 것과 구분이 돼요. 그러게! 그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하나씩 읽어보자. 다 됐다! 어디 보자. 오래전에 저나 제르씨처럼 실수로 여기 들어와 버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치만 이 사람 말투를 보면 자기 처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 히히, 여행자 같은 강한 모험가였거나 엄청 낙천적인 사람이었나 봐. 낙천적이라. 저도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네요.
맞아! 레일라는 성실하고 신중해서 모험할 때 최고로 믿음직한 동료라고. 이 낙천적인 녀석은 여기저기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갑자기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요. 이 마법이 조금이라도 오래가면 좋을 텐데. 새 연구 주제를 정할 때까지만이라도. 페이몬 말이 맞았어요. 내가 그랬지? 이렇게 무모한 녀석은 위험해지기 십상이라고. 게다가 선배니 후배니 하는 걸 보면 레일라처럼 학생이었나 봐. 앞에서 하도 기세 좋게 글을 써놨길래 대단한 학자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 말했어? 페이몬 때문이 아니에요. 조금 실례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이분 태도가 왠지 좀... 네, 여행자님도 느끼셨군요. 동료의 상처를 치료해주긴 했지만 그건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네. 동료랑 같이 위기에 처했는데 언급조차 없는 건 이상하지 않아? 만약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일기를 쓰게 된다면 같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적을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제로도 그 방식이 옳아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모든 조난자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편이 좋죠. 그래야 나중에 구조대가 왔을 때 혹시라도 기록을 발견하면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와, 레일라 완전 전문적이다. 아니에요. 이건 전부 파르잔 선배에게 들은 거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라뇨. 제가 무슨... 에이, 너무 겸손해할 거 없어. 우리에게 지식을 전수해줬으니까 우리 선생님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기록을 남긴 학생이 이상하긴 하네. 계속해서 읽어보자. 잠깐만! 정보가 너무 많아. 일단 정리해보자. 따오기 왕. 이 학생은 여기서 따오기 왕을 만난 건가? 네? 누구요? 아이, 또 이상한 소리 하긴. 레일라 놀리지 마. 전에 다른 친구랑 얘기하다가 따오기 왕 이름이 잠깐 나왔었거든. 자세한 건 우리도 잘 몰라. 그랬군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수메르인은 대부분 저광을 알고 아카데미아 소속이라면 저광의 7기둥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요. 전설에 따르면 저광 아흐마르는 현명한 신하들과 함께 사막을 통치했고 백성들을 이끌며 지혜의 극치를 탐구했다고 해요. 덕분에 저광 문명은 후세에 많은 보물을 남겼죠. 그것과 무관한 학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기록을 보니 이 학생과 선배 역시 따오기 왕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 따오기 왕을 만났다니 놀랍네요. 이 기록이 어느 시대에 남겨진 건진 몰라도 저광의 7기둥은 아주 오래전에 행방이 묘연해졌거든요. 맞아! 기록에 따르면 따오기 왕은 능력이 제한된 걸로 보여. 게다가 이 모습이라니? 대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지? 글쎄요.
다음 페이지를 계속 읽어봐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네. 이름도 적혀있어. 무사히 빠져나갔나봐. 다행이야. 따오기 왕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러고 보니 아까 말한 그 친구도 따오기 왕은 사기꾼이라고 했어. 게다가 앞쪽 기록에도 따오기 왕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적혀 있었지. 어? 혹시 이 녀석 저광의 7기둥이 아니라 단순 사기꾼이었던 거 아니야? 야! 하이몬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죠.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으락이다! 카베 쪽도 온 건가? 야! 거기 위에 들려? 이론상 텅 빈 공간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다 들려. 물론 오래 떨어져 있느라 마음이 공허해서 소리 지른 거라면 이 말은 무시해도 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좀 힘드네. 아래로 내려가서 합류하자. 다들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장소로 와버린 것 같네. 네, 그러게요. 역시 초코를 가져온 덕분인가? 왜 다들 말이 없어? 마저 말해. 아까부터 이렇게 될 거란 척이 왔거든. 이건 또 처음 듣는 농담이네. 진짜? 넌 이거 처음 들어? 왜 그래? 뭐 찾아? 앉아서 책 읽을 만한 곳. 적당히 해 진짜. 다들 무사한 것 같네. 다행이야. 일단 목 좀 축이면서 잠깐 쉬자. 그동안 우리가 찾아낸 걸 말해줄게. 좋아. 이쪽도 찾아낸 게 있어. 뭐랄까. 알게 된 건 많은데 특별히 진전은 없는 것 같아. 모두의 조사대로 이곳이 정말 따오기 왕과 관련된 장소라면 사이노, 헤르마누비스를 대표하는 자로서 잠깐 그를 불러줄 수 있을까? 잠깐만, 그의 존재를 느껴볼게. 농담이야. 나 그런 거 못 느껴. 너희 이제 만담까지 하는 거야? 헤르마 누비스는 인간에게 빙의할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대화를 나눌 수는 없어. 따오기 왕과는 달라. 그래? 아쉽군. 만나서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 했더니. 그 고양이다. 이 녀석 사람 말도 할 줄 알았어? 이 녀석! 사람 말!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저기 고양이님? 아! 이 장치놈 여기에 있었군. 장치놈이라니. 얘는 메흐락. 방금 그건 당신의 표현이 자기 조수에게 신뢰가 된다는 뜻이야. 아니, 그건... 그래,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내가 말한 건 메으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동 중인 것이었어. 저광이 아꼈던 물건 중 하나지. 이름이 뭐였더라?
정식 명칭은 있었다만 어차피 그건 고대 언어로 지은 이름이라 너희 언어로 다시 번역해야 해. 메으락이라는 이름이 아주 괜찮군. 누가 지은 거지? 원래 이름보다 나아. 계제도 꽤 잘했고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 보여. 옛 이름이 정 궁금하면 부품에 모델 번호가 써 있을 테니 직접 찾든지 해라. 전혀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어. 혼자 이것저것 얘기하시네. 따오기 왕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솜씨가 좋네. 카드 게임도 할 줄 알려나? 역시 메흐락이란 이름은 끝내주는 선택이었어. 역시 나야. 어디까지 읽었더라. 책갈피를 안 챙겼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보다니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네가 여기서 가장 특별한 자로군. 물론 너희 모두 귀한 손님이야. 나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이쪽이다. 따라오도록. 들어와라. 따오기 왕님? 집이 되게 넓네. 하하, 지금은 옛날만 못해. 그리고 이젠 내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내가 키우던 고양이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을 뿐. 고양이는 참 귀엽지? 내가 지금 빌린 이 고양이만 해도 봐라. 통통하니 털도 보들보들해서는 본론으로 돌아가지. 기존 관습대로면 특별한 손님에게는 선물을 줘야 한다만 아쉽게도 선물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말이야. 이미 다 나눠줘서 남은 게 없군. 뭐? 그럼 이제 보물이 없는 거야? 하하, 보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내 문제에 하나라도 답하면 평범한 자들은 구경조차 못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결코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지. 다만 내 문제는 저광인의 문제이며 그 역시 꽃의 여주인에게 받은 문제 같더군. 자, 문제는 세 가지다. 무엇이 부흥과 쇠퇴를 만드는가? 무엇이 사랑과 증오를 치우는가? 무엇이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구르다지와 마카이라가 그중 2개에 답했군. 그렇지? 뭘 좀 아는 놈이 하나 더 있었군. 아, 두 석판에 기록된 내용이 이거였군요. 아, 그걸 봤나? 그건 기록밖에 할 줄 모르는 제사장들이 남긴 것이지. 아루에 갇힌 후로는 고양이의 빙의에 근처 인간들과 대화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만 그래도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았어. 놈들은 말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거든. 너희처럼 우연찮게 들어오는 인간들이 제일 재미있지. 잠깐만, 이야기가 샜잖아. 그 세 문제는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거라면 저광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아득히 먼 얘기로 돌아가야 하네.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나. 그때의 왕은 고고한 왕이었다. 그런 왕의 앞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가졌거나 곧 가지게 될 지혜를 이야기했지. 우리가 누구였던가? 우리는 왕의 자랑스러운 신하였다.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자연스레 모든 것이 더 나아지리라고 믿었지. 그러나 저광의 야심은 이 닫힌 세계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고 모든 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말은 저광의 7기둥이 6인 시점부터 예정된 것이었어. 아흐마르는 늘 멋대로 불의 용왕을 포함시켰지만 당사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지. 원하는 카드 한 장이 죽어도 안 뽑히는 거랑 비슷한가? 처음부터 그 카드가 대개 없는 거에 가깝지. 아흐마르는 그런 자였다. 우리도 방법이 없었지. 그리고 우리는 카드 게임보다 장기 두는 걸 더 좋아했어. 아무튼 저광의 시대는 이런저런 이유로 끝이 났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지. 우리 신하들은 운이 별로 안 좋았어. 도망갈 길이 있다 해도 그 역시 왕이 마련한 것이었으니. 그렇게 나와 악어, 염소, 셋은 저광에 의해 아루에 갇히게 됐다. 오늘날까지 말이야. 악어. 염소? 생소한가? 그럼 너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말해주지. 악어왕 소베크와 염소왕 헤리샤프다. 헤리샤프는 장기를 둘 때마다 참견하는 놈이고 소베크는 거기에 맨날 휘둘리는 놈이지. 게다가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간다니까. 장기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놀이인데 그렇게 조급하면 못 써. 너희는 그러지 마라. 아무튼 두 녀석은 좋은 장기 상대는 아니지만 늘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어. 장기도 자주 같이 뒀지. 뭐야? 왜 웃어? 우리 사이 좋았잖아. 아무도 안 웃었어. 웃을 엄두도 안 나. 아니 너희 말고 저 염소놈이 또 이상하게 웃잖아. 너희는 안 들리나? 참, 안 들리는 게 당연하겠군. 하루에 있는 나만이 안에 함께 있는 녀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뭔가 복잡하네. 혹시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정신이 살짝 이상해진 거 아닐까?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가끔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해. 그러고 보니 아자르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지는 않을걸? 그래? 그럼 다행이야. 거기 셋! 그게 무슨 뜻이지? 나를 못 믿겠단 소리냐? 그럼 나도 말 안 해! 쟤네는 방금 다른 사람 얘기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래서 그 새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쯤 들을 수 있는 거야? 거의 다 왔어. 내가 아루에 들어가기 전 저광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인간이 이 세 문제에 올바른 답을 말한다면 나를 영원한 복인에서 해방시켜 주겠노라고. 내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사람은 구르다지였다. 무엇이 부흥과 쇠퇴를 만드는가? 그의 답은 이러했다. 음모와 배신이요. 정도를 걷는 현자들은 무엇도 이루지 못하기에 나라를 잃었소. 그 대답이 흥미롭게 느껴진 나는 그에게 속임수의 힘을 하사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자는 마카이라였다. 무엇이 사랑과 증오를 지우는가?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나에게 그걸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수뿐입니다. 그 대답이 흥미롭게 느껴진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는 힘을 하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젊은이야, 그들의 답이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부여한 힘이? 전 방관자일 뿐이고 그들과 같은 상황도 아니니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명한 답이로군. 나 역시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아. 결국 다 지나간 일이니. 난 단지 그들의 답이 저광의 규칙에게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해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그녀는 아직 자신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이름을 밝히진 않도록 하지. 아무튼 그녀는 무엇이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가 라는 문제에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고 그 답에 걸맞은 힘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보다시피 그녀의 답은 나를 풀어주지 못했어. 즉,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나는 3가지 문제를 모두 던졌으니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녀의 지혜가 저광의 규칙과 맞다. 마지막 해답을 찾을 때까지 말이야. 그래서 3번째 석판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아직 그 여자를 이야기에 포함시킬 준비가 안 되었던가? 다만 이건 당신치곤 자비롭군. 그래. 하지만 이건 그 여자가 아직 종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야. 기록을 남기던 제사장들이 잇따라 떠나거나 죽었기에 그 후의 일을 기록할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거든. 이 적색 모래바다에는 무언가를 남길 석판보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모래가 훨씬 많고 말이야.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수백 년 전에 만난 그 녀석이 내 질문에 답해줬다면 난 지금쯤 이미 아루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어. 그게 누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물론 수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항상 있었다. 내가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만 택했을 뿐이지. 그 녀석은 상당히 똑똑한 놈이었어. 같이 있던 다른 한 명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혹시 저희가 본 기록의 작성자인가요? 잔디크라는 학생이요. 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군. 솔직히 그 녀석에게 3번째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는 꽤 망설였다. 머리는 총명했지만 의심과 자만이 크게 달해 있었거든. 행동에 선이 없었지. 그런 자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녀석이 거절했을 때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더군. 거절한 이유는 말해주던가요? 필요 없다. 고 했지. 그때 녀석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분명 평범하기 그지없는데도 왠지 모를 경멸이 느껴지더군. 저 녀석과 가까워져서 좋을 게 없다는 직감이 들었지. 그래서 난 이렇게 녀석을 속였다. 네 동료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툴레이툴라의 후손뿐. 그를 벗어나면 너는 절대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속였다는 건 그의 동료가 툴레이툴라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사실이었어. 거짓말은 나머지 부분이었지. 이곳을 드나드는데 특별한 재앙 같은 건 없거든. 녀석이 지친 동료를 버리는 일이나 더 무서운 사고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녀석이 괜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거다. 아, 그러고 보니 녀석의 동료는 너와 비슷했어. 푸른 머리와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지. 뭐? 그럼 설마 레일라도 툴레이툴라의 후손? 그래. 당시 헤르만 누비스는 툴레이툴라를 건설하며 갈 곳 없는 이들을 대거 받아들였고 오늘날 그들의 후손이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다만 이 생각보다 더 많군. 그러면 그때 당신이 보호해준 사람이 제 선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감사 인사는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어차피 지금은 다른 할 일도 없으니까. 전에 저와 제르라는 분을 구한 게 당신인가요? 맞아. 너희는 운이 안 좋았어. 저광이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데 쓰던 장치에 손을 대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지식이 너희의 유한한 두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지. 나는 그것들을 보다 간단하고 반복적인 정보로 바꿔놓았다. 그 부작용으로 한동안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하게 됐을 테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늘의 달은 몇 개일까? 그래, 너에게 부여한 반복 문구는 그거였지. 다른 녀석에게 던져준 문구는 이 뭐였더라? 먹을 거랑 관련된 거였는데. 아무튼 대충 급하게 떠올린 거니까 깊게 생각하지 마. 그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허, 감사 인사는 됐다니까. 정 감사를 표하고 싶으면 나 대신 그 장치나 꺼버려라. 또 누가 당하지 않게 말이야. 고양이 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 너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겠어. 아니면 메으락한테 시키든지. 좋아, 또 하나 망가졌군. 여긴 늘 이런 식이야. 매일 뭐가 하나씩 망가지지. 옛 시대의 부산물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대의 선물에 얽매이지 마라. 그게 혈통이든 기술이든 전부 도구로만 사용하면 돼. 불경하다니! 가진 걸 잘 활용하라는 뜻 아니냐? 게다가 조각이 사라지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경애를 표한들 무슨 득이 있어? 저기 또 염소왕이랑 말하는 중이야? 헤, 아니, 이번엔 악어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줄 테니 어서 장기 들어오라는군. 한판 칠 때마다 발굽혀펴기 한 번만 해도 벌써 30만 번은 했어야 하는 놈이 말이야. 아, 물론 이건 적당히 말한 숫자고 진짜로 세본 적은 없어. 당신은 불패의 지위에 서 있길 좋아하나 보군. 그렇지. 자, 됐다. 나는 또 이기러 가봐야 하니 너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그 새 질문의 답이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할 거란 사실을. 하지만 그건 너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자, 가라. 지금이 대체 몇 시야?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토마토를 벌써 3번은 땄다. 응? 과정이 심하시네요, 선생님. 뭘 모르는구만. 이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얘네 봐라. 얼마나 착해. 누구 다친 사람 없지? 없어. 의외로 순조롭더라고. 그럼 조사는 다 끝났나 보군. 빨리 들려줘 봐. 너희 운이 참 좋았네. 일론파의 논문을 보면 알겠지만 나오기 왕은 평이 갈리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어. 어쩌면 그자도 나이를 먹어 순해져서 너희를 도왔는지도 몰라. 단순히 돕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보세요. 메락도 동의하네요. 네가 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냥 기뻐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 실제로 기뻐할 만한 일인데 뭐. 제르와 레일라에게 일어난 일도 전부 밝혀졌고 예상 외의 수확도 있었잖아. 네, 제 선조에 대해 알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제가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레일라의 선조와 우리 선조가 친구였을지도 모르겠네. 그렇겠네요. 집에 돌아가면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냥 해본 말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니에요. 지도 교수님이 주신 휴가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아니지. 연구 주제 쪽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쪽부터 고민해봐야 하나? 네.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토론파 사람이야. 나피스나 자하디도 특별히 별을 연구하지는 않고 설탕 친 토마토라면 좀 줄 수도 있겠다만. 아니다. 어려울 것도 없지.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재미있는 연구 주제 없나 물어봐 주마. 정말 괜찮아요. 번거롭게 안 그러셔도 돼요. 걱정 마. 작물에 물 주면서 슬쩍 물어보기만 할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다들 피곤할 테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사막의 밤은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는 자비라고들 하잖아. 그 자비가 내려주고 있을 때 얼른 떠나라고. 여행자, 페이몬, 여기야 여기. 생존 훈련소에 온 걸 환영해. 보다시피 핵심 프로젝트 시설은 다 완공됐어.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우와, 이 분위기 꼭 라이트 노벨에 나오는 젊은 모험가들의 첫 번째 거점 같아. 그리고 학원 축제 같은 느낌도 나. 모두 함께 과제를 연구하고 팀을 꾸려 자신을 단련하는 그런 곳. 뭔가 설렌다. 학원 축제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타이나리 스승님 말씀으로는 아카데미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을 배정해줄 예정이래. 학생이나 학자들이 위험지대로 가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도 받는 거지. 필요하다면 믿음직한 가이드나 안전요원 역할을 할 전문가도 붙여줄 생각이야. 쉽게 말하면 훈련과 실전을 모두 수행하는 전진기지인 셈이지. 신병들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을 깨닫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해주는 거야. 그럼 미지의 영역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 엠버! 너도 있었구나! 깜짝 놀랐지? 나도 좀 놀랐어. 원래는 교대 근무 일정에 비는 기간이 있길래 콜레이를 보러 온 건데 콜레이가 너무 바빠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콜레이의 조수를 하기로 했어. 아이, 미안 엠버. 모처럼의 휴일인데. 아니야. 편하면서도 충실한 휴가라 오히려 좋아. 여기서 임시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게다가 널 도우러 온 덕분에 여행자와 페이몬까지 만날 수 있었으니 너무 잘된 일이지. 이쪽 일이 일단락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자. 좋아! 수메르의 첫 친구와 모험의 첫 친구,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다니. 허니캐럿들이 곱빼기만큼 신나. 응,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콜레이와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쾌속 정찰 파트너야. 장치를 활용해 위험지대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지형과 마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지. 생문파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한 환경에 귀엽고 온순한 동료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서 과도한 긴장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콜리는 바와 토끼백작의 모습을 참고해 정찰 장치 빛이 콜리는 바와 진홍 토끼백작을 만들었어. 반응도 아주 좋았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아카데미아에서 정찰 파트너를 개조해 더 다양한 외형을 제작할 예정이야. 콜리넨바와 토끼백작이 빠르게 달려나간다니! 어떤 광경일지 궁금하다! 네가 두 정찰 파트너들을 이끌어주면 분명 특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생존 훈련소를 둘러보고 나서 언제든 와서 체험해봐. 자, 이제 다른 고문들도 만나러 가보자. 그쪽의 파란머리 언니도 엄청 귀여운 파트너 장치를 가지고 있어. 뭐 우리 콜리넨바 토끼백작 콤비와는 용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 두 번째 프로젝트. 아하, 저기도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 잘됐다. 우리 친구한테 인사하러 가볼까? 다리 쪽을 조금 손봐서 진홍 토끼백작을 더 빨리 달리게 해봐야겠다. 진짜로 그렇게 인기가 많나? 내장형 보행장치는 아주 괜찮았어. 지형 식별, 원격 제어, 중량 감지 모듈도 전부 잘 처리되어 있고
근데 외형이 너무 평범한 인형 같단 말이지. 역시 조금 더 수정하는 게 좋으려나? 하루전 선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행자와 페이몬이 합류해줘서 생존 훈련소의 구성원이 더 화려해졌어요. 히히, 파르잔, 안녕. 도와주러 왔어. 이건 상당한데? 잘했어, 콜레이. 업계공인 최고 전문가를 초빙했으니 이제 내가 어떤 평가를 내놓든 협회에서도 얌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거야. 참, 이 수수께끼 파트너 좀 봐봐. 어때? 우와, 파루잔의 모습을 그대로 썼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학부 후배들이랑 수수께끼 협회 유적장치 연구회 회원들하고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 다 같이 협력해서 제작한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 장치인데 좀 어린애 같은 외형을 사용했더라고. 특히 아니스라는 후배는 이 외형의 장점을 엄청나게 강조하더라니까. 본인 과제 답변할 때보다 더 열성적으로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귀여운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안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콜레이랑 엠버도 그랬어. 귀여운 동료는 모험가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파르잔 인형이랑 같이 모험을 다니면 어두컴컴한 유적 안에서도 긴장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일리가 있네. 후배들이 이런 외형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나를 향한 존경심의 표현일지도? 하지만 모험가의 상당수는 장치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 중요시해. 장치는 단단하고 낙석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수수께끼 파트너는 너무 푹신하고 부드러워 보여서 뛰어나거나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모험가의 정신을 산만하게 할지도 몰라. 금속으로 두꺼운 외장을 만들고 각진 몸체 안쪽으로 복잡한 부품이 슬쩍 보이게 하면 시각적으로 더 강한 이미지가 될 거야. 나도 젊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능력을 의심받은 적이 있어. 내가 흰머리였으면 놈들이 그런 헛소리는 못했을 텐데. 진짜?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네? 그건... 그거랑은 다르지. 파르잔 선배,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엄격하시네요. 에? 너까지 이게 좋다는 거야? 그렇다면... 알겠어. 너까지 그렇게 말한다면 뭐... 여행자, 이따 수수께끼 파트너를 조종해서 수수께끼를 몇 개 풀어보지 않을래? 여행자가 이 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을 철저히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 생각이야. 외형에 관한 건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이니까 일단은 보류할게. 준비가 끝나면 날 찾아와. 적합한 비경을 몇 개 추려뒀으니 언제든 수수께끼 풀이를 시작할 수 있어.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여행자랑 페이몬한테 마지막 프로젝트도 보여주러 갈게요. 아니야. 콜레이야말로 고생이 많지. 너무 무리하지 마. 좀 한가해지면 여행자 페이몬이랑 같이 와. 앉아서 차도 마시고 전통 디저트도 먹으면서 수다나 떨자. 전통 디저트? 응, 나 꼭 갈게. 감사해요, 선배. 저도 좋은 꽃차 몇 상자 가져갈게요. 그래, 어서 가봐. 구경 잘 시켜줘. 외형은 그냥 바꾸지 말까? 다음은 마지막 프로젝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안전부대야. 대풍기간 사이노 씨가 협조해주신 덕분에 게이아 씨와 캔디스 씨를 교관과 조율관으로 초빙할 수 있었어. 두 분은 전투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곧 돌아올 거야. 야, 우리 찾고 있었어? 아무래도 딱 맞춰온 것 같네. 여행자와 페이몬도 우리랑 함께 하는 거야?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는걸? 다들 오래 기다렸지?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가져왔어. 정보? 뭔가 본격적이네. 그럼
학생들의 안전이 걸린 일인데 사막의 위험 요소를 전부 쓸어버려야 하지 않겠어? 농담은 그쯤에 대야. 여행자가 진짜로 믿고 칼을 빼들면 어떡해. 사막 전체를 밀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위험 요소를 전부 없애려면 사막에서 몇 년을 매일 눈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싸워야 할 거야. 그동안은 여행도 못 하겠지. 상상도 하기 싫어. 시간만 걸리면 다행이지. 대부분의 위협은 육안으로 확인조차 안 돼. 모래 밑에 숨은 독정갈이나 나무 위에 잠든 거대 새처럼. 그런 적들은 먼저 덤벼와야만 상대할 기회가 생기지. 이럴 땐 파르잔 선배의 조언과 엠버의 정찰 방법을 참고해서 적과 조우할 확률이나 행동 시간대를 예측해야 해. 얘들아, 진짜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 거야? 그 정도로 거창한 일은 아니야. 안전부대의 임무는 외부 답세를 나가는 학생들 무리에 든든한 호의를 붙여주는 것 정도지. 이 호의 임무 일부는 화염빛의 포식자와 용병에게 위탁했고, 나머지는 탐사대에서 전투 시험을 통과한 강자들이 맡게 할 예정이야. 위험지대로 향하는 탐사대에는 전투 시험을 통과한 전문가가 반드시 2명 이상 편성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방금 데이아랑 내가 수집해온 정보는 전투 시험 장소에 관한 거야. 마물과 도적들이 점거 중인 비경을 찾아냈거든. 다양한 수준의 악당이 모인 곳이니 그놈들을 이용해서 호위의 실력을 검증해보자고. 그럼 시험을 감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상 감독관이네? 맞아. 그리고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믿을 만한 인원도 교대로 배치할 예정이야. 다만 아직 심사 기준을 못 정했어. 전투는 시험 문제와 달리 정답이 존재하지 않잖아. 우리 용병도 다 자기만의 전투 스타일이 있어. 실전에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교관은 폭넓은 전투 방식을 수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견문이 넓고 전투적 사고가 유연한 전문가가 필요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범 답안을 제시해줄 사람이. 맞아! 경력 많고 대처 능력도 뛰어난 걸로 따지면 여행자만한 인재가 없지. 좋아. 역시 넌 업무의 활력소라니까. 기름이랑 향신료를 바른 스테이크처럼. 두 사람에게 감사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거 잊지 마, 데이야. 아직 제대로 된 협력 조건을 상의하지도 않았잖아. 에이, 괜찮아. 콜레이가 아카데미아에 말해서 보수를 2대 8로 나누면 되지. 나 1, 너 1, 여행자랑 페이몬 8.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로 뭘. 어쨌든 안전부대의 업무 기준은 너희에 의해 정해질 거야. 우리는 실행과 장기적 경영을 담당할 뿐이니 고생은 너희가 많이 하겠네. 예전부터 같이 일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이 좋은 스타트가 되겠어. 그럼 보수 명세서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둘게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요. 부탁할게, 콜레이. 그리고 캔디스 씨도 걱정 마세요. 아카데미아 측에서 아르마을의 식량창고 부지 임대료 30% 인상안을 승인했거든요. 고마워. 그 금액은 마을 시설을 수리하는 데 사용될 거야. 그러면 탐사대도 아르마을에 머물 때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여행자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부대의 거점을 정리해둘게. 이따 보자. 히히, 이번에는 콜레이가 모두의 구심점이네. 모두를 뭉치게 하고 있어. 아니야. 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조율해야 할 업무도 많아. 어쨌든 여행자, 페이몬, 같이 힘내보자. 좋았어! 생존 훈련소를 완벽하게 만들어보자고! 다들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가 생존 훈련소에 닦아둔 기반이 각 학부의 권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대요. 앞으로는 아카데미아에서 정식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저희가 수립한 규정과 기준대로 여길 운영해 나가기로 했어요.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잘됐다. 노력이 인정받았네. 콜레이 대성공이야.
이번 인계 작업도 콜레이가 맡아서 해줬어. 아주 훌륭해. 다른 신입생들도 너를 본받아서 이렇게 매사에 성실하고 꼼꼼하면 얼마나 좋을까. 논문 속 웅대한 목표에 사로잡혀 탁상 공론만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멀었어요. 각 학부의 대표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협상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던지. 여행자, 페이몬, 너희한테는 정말 고마워. 가장 중요한 규칙 제정도 도와주고 귀중한 의견도 제공해줬잖아. 우린 이런 일에 익숙해. 이번에는 꼭 모두와 함께하는 특별한 캠핑 같았어. 중간중간 수수께끼 풀이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있어서 재미있었고 덕분에 소화도 잘 됐어. 소화가 너무 잘 됐나? 배고파. 뭐, 일이 잘 마무리됐으니 축하할 겸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페이몬, 마침 말 잘했어. 실은 나랑 캔디스가 모두를 위한 진수성찬을 준비해놨거든. 다들 이쪽으로 와줘. 진수성찬! 딱 좋은 타이밍이네. 우와, 이렇게 호화로운 수메르 요리는 오랜만이야. 최근에 안 먹던 거라 그런지 평소에 2배는 먹은 것 같아. 흐흐, 날 얕보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제멋대로는 안 굴 거야. 네 지갑 사정도 고려해야 하니까. 사막의 요리를 제대로 맛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걸? 근데 기억 속의 맛과는 완전 달라. 내가 예전에 사막에서 먹은 건 대충 배를 때우는 거에 불과했어. 칭찬 감사해요, 파르잔 선배. 아루마을을 방문하는 학자들이 모두 당신처럼 정중한 사람이라면 저희도 매번 최고의 식사를 대접할 거예요. 그나저나 엠버는 저 멀리 몬드에서 왔다며? 혹시 가보고 싶은 곳 있어? 네, 다 생각해뒀죠. 오르모스 항구 북서쪽에 하늘 높이 솟은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의 나무는 하나같이 디어헌터 건물보다 크다고 하던데? 너무 궁금해요. 그곳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바람의 날개로 나무 사이를 활강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촉촉한 과자나 경단 같은 간식을 준비할게. 고지대는 바람이 세서 부스러기가 많은 음식은 적합하지 않거든. 물주머니도 떨어져도 망가지지 않는 두꺼운 걸로 챙겨야 해. 우와, 쫀득쫀득한 경단은 좋지. 역시 콜레이는 세심해. 사막에서는 거대한 유적을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엄청 커다란 모래시계 모양 건축물 같은 거요. 물론 수메르에 유적 보호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무작정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안에 있는 주인의 잠을 방해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니까요. 사막의 규칙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엠버 씨. 정말 기뻐. 평소에 엠버가 사는 환경을 생각했을 때 열주 모래벌판을 장기간 여행하면 건조함 때문에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보습용 연고랑 에센셜 오일을 꼭 챙겨가야 해. 원래 계획했던 여행보다 생존훈련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웠어요. 콜레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알게 돼서 기뻐요. 나중에 다들 몬드로 놀러오세요. 마음껏 먹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할게요. 그거 기대되는걸? 폰타인에 갔을 때 몬드에서 수입된 민들레주를 마셔봤는데 그 향과 달콤함에 완전히 반해버렸어. 쓴맛이 전혀 안 나더라고. 근데 바다를 건너왔으니 맛이 약간은 변질된 상태였겠지? 몬드로 가면 민들레주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겨주겠어. 몇 통이든 다 마셔버릴 거야. 가끔은 술 말고 다른 걸 마셔보면 어때? 아이들이 선물해준 정령과 가시차라든가. 캔디스, 그냥 살짝 맛만 보겠다는 소리야. 한 통에 1~2잔밖에 안 들어가는 술통도 있어.
어쨌든 정말로 몬드에 가게 되면 꼭 기념품 사올게. 헤보니우스 기사단 도서관엔 책이 몇만 권이나 있다며? 장치 관련 서적 중에 다른 관점에서 기술적 문제를 분석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 읽어볼 가치가 있겠어.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도서관이 엄청 크긴 해요. 파르잔 씨는 어떤 책에 관심이 있으세요? 적어놨다가 리사 언니한테 말해서 미리 준비해둘게요. 아무튼 모두의 몬드 여행은 제가 책임질게요. 리사? 리사 민츠? 키루스가 자랑하던 학생이 거기에 있다고? 히히, 뭔가 기분 좋다. 서로 몰랐던 친구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친구가 되는 거. 응, 앞으로도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서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들을 소개시켜주자. 왠지 기상천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질 것 같아. 분명 재미있을 거야.